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를 진행하게 된 마케터 장주연. 임성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쇼핑 검색 광고 궁금한 거 다 물어봐라는 주제로 이제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라이브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이브가 저희가 항상 사람이 바뀌잖아요. 네, 저는 맞아요. 항상 든든한 팀장님하고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선배와 진행을 하게 돼가지고 네, 더 든든한 장주연 선배와. 진짜요? 그럼 네?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더 든든하다 일단. 오늘 뭐 주제를 저희가 쇼핑 검색으로 잡은 이유가 있죠. 네, 맞아요. 우선 최근 들어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광고주님도 많았고 저희가 마케팅학교 라이브 진행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광고주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쇼핑 검색 광고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커머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좀 뭐 판매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쇼검을 세팅하시는 걸 보면 쇼검이 세팅할 게 뭐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데 맞아요. 쇼검이 저희가 운영을 할 때는 제일 어찌 보면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쇼검에서 올려놓기만 하면 되잖아. 카탈로그 그냥 올려놓고 여기저기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든 자사몰이든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을 그대로 다 올려놓기만 하면 등록만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쇼검에서 만들어야 될 작업들이 많이 있죠. 만져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장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우선 제외 키워드요.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파워링크 광고랑 다르게 이제 키워드를 하나하나 등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등록된 상품명을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제외 키워드 컨트롤을 통해서 우리 제품이 어떤 키워드로 노출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어떤 그 키워드 세팅 작업을 좀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페다. 카페에서 우리 자사 제품으로 커피를 팔려고 하는데 원두라고 쇼핑 검색단에 쳤을 때 나오게 하려면은 이제 상품명에 노출되는 상품명에 원두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경쟁사에서 어떤 키워드들을 쓰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입찰가를 조정해야 되고 하는 등의 작업들이 필요해요. 일단은 쇼검을 세팅을 하시는 분들, 제가 뭐 그 광고주님들 계정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볼 때 보면 쇼검에다가 판매하시는 모든 상품을 또 다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쇼검의 모든 상품을 초반에는 등록해놓고 이제 뭐 노출량이라든지 잡히는 키워드 추이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룹별로 이제 제품을 다르게 그룹당 소재 하나씩만, 상품 하나씩만 넣어놓고 이제 키워드 작업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광고주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생각나는 상품 아무거나 하나 불러보시겠어요? 밀키트요. 밀키트요. 근데 우리가 밀키트를 파는데 제품명이 뭐 300g 소불고기? 드시고 싶으신가 봐요. 소불고기 먹고 싶어요. 맛있는 밀키트예요. 근데 제품명은 이건데 이게 노출되는 키워드는 또 다르게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하나하나 밀키트를 검색해보고 또 소불고기 밀키트 를 검색해보면서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제품이 노출되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팀장님하고 살짝 비슷하신데요. 죄송해요. 네. 네. 네,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노출되는 거 이렇게 제품에서 키워드가 여러 개가 잡혀서 제 키워드 이야기를 하시자고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제외 키워드 들어가서 봤는데 우리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맛있는 키토김밥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다르게 갑자기 설정돼서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걸 확인하셨다면 바로 이거를 제외시켜주는 쪽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키토김밥을 검색했을 때 소불고기 밀키트라는 자사 제품이 노출될 수 있고, 그러면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키토김밥을 검색했는데 왜 소불고기 밀키트가 나오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사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할 수 있고, 또 구매 의도가 없는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다 보니까 광고비가 누수되게 되는 거죠. 네. 제외 키워드 지금 뭐 질문 하나 하신 것 같아서 필터링 며칠에 한 번 하는 게 적당하냐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초기에 세팅했을 때는 한 3일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확인을 하는데,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된 후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하면서 우리 제품이 다른 이상한 키워드로 노출되고 있진 않은지 확인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럼 이상한 키워드에 노출되는 거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시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품 중에 색소폰 목걸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색소폰 목걸이도 되고 스트랩도 되고 어깨걸이라고도 키워드가 잡혀서 이렇게 노출 상품명을 정해놨는데, 이게 키워드가 확장돼서 네이버에서 색소폰 뭐 악기, 색소폰 지지대 이런 키워드까지 확장돼서 노출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제외 키워드 통해서 이 두 가지 키워드 노출이 안 되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놓치시면 악기를 구매하려고 네이버 쇼핑 검색에다가 색소폰 악기 또는 뭐 소프라노 색소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는데 저희 색소폰 목걸이가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매 의도가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 제품이 노출되고 그러면 광고비가 누수되게 된다. 이왕 광고하는 거 우리 돈이 진짜 구매할 만한 사람들한테 노출이 돼야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제외 키워드를 설정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광고비 소진이 많이 되는 키워드는 있대요. 그런데 전화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확장 제외를 하시겠어요? 그러면 노출량이랑 클릭은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전화는 소진이 많이 되는 키워드가 있는데 전화는 안 나오면 제외시켜야 하냐? 이것도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광고비 소진. 그러니까 클릭은 많이 눌린다는 건데. 관련이 있는 키워드일까요? 판매하시는 제품과 관련이 있는 키워드일까라는 걸 먼저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출이랑 클릭이 잘 나온다고, 클릭이 잘 나오면 당연히 광고비가 많이 소진이 되겠죠. 그런데 판매하는 제품하고 관련된 키워드인지 아닌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질문이 있으셔서 다른 키워드 노출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라고 하시는데, 쇼핑 검색 탭에 보시면 저희가 이거를 켜가지고 보여드리면 아주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 켜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면, 쇼핑 검색 탭에 보시면 소재를 올려놓으시잖아요. 그 소재의 상세 보기 탭을 들어가 보시면은 제외 키워드라고 나와 있어요. 그 제외 키워드를 들어가서 노출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최근 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 어떤 키워드로 몇 번 노출이 됐고 몇 번 클릭이 됐는지 상세하게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확인하시는 내용을 혹시나 혼자 찾아보시다가 모르시겠으면은 저희 여기 장주현 마케터한테 연락을 주시면 장주현 마케터가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정경찬 님께서 남기신 댓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추가 설명 드리자면요. 광고비 소진은 많이 되는데 전환이 안 나오고 노출 클릭이 높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제품과 관련된 키워드라면 이거는 당장 광고를 끄시기보다는 우리 제품이 맞는 카테고리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카테고리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색소폰 목걸이라는 악기 부품인데 악기로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강아지 유산균인데 사람 유산균으로 카테고리가 잘못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측에서 어느 정도 노출은 해주지만 구매 의도가 없는 사람들한테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키워드도 엉망이 돼서 노출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전화는 안 나오는데 광고비는 계속 소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 확인 같은 경우는 필수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키워드라고 하시거든요. 메인 키워드인데 전환율이 낮대요. 전환율이 낮은 거를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쇼핑 검색 탭에서 하실 수 있는 건 그냥 단순하게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카테고리 내가 올려놓은 상품이랑 맞는 키워드로 노출이 되고 있고 그게 노출도 잘 되고 클릭도 잘 나오는데 전환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광고비 소진되는 게 부담스럽다? 그럼 입찰가를 낮추는 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입찰가를 낮추어도 되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시려면 랜딩 페이지가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페이지 내 상세 페이지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뭔가 광고가 제대로 돌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유입되더라도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 구매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안 들면 사람들이 이탈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광고는 잘 돌고 있고 클릭률도 높은데 전환이 안 나온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광고주님들이 만드신 상세 페이지가 괜찮은지에 대해서 주변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팔리는 상품, 동일 상품들 경쟁사 거를 같이 모니터링을 좀 하면서 리뷰가 많고 많이 구매가 있었던 것들 상품들의 상세 페이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어온 게 상품 몇백 개 등록해서 광고를 하고 그래요. 대부분 저렇게 하세요. 보면은 상품을 정말 많이 등록해서 하시는데 세팅할 때마다 하나하나 그쵸 보면 가끔 그런 계정이 있잖아요. 네, 100개 맞아요. 등록해 놓으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거 관리가 할 수는 있겠죠. 솔직히 관리는 할 수 있어요. 밀키트라는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밀키트 종류 중에서도 어떤 밀키트냐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그룹별로 일단 먼저 나누고 그 100개를 만약에 다 광고하고 싶으시다면 손이 많이 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상품 다 등록해서 끝까지 광고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일단 그룹별로 먼저 나눠서 좀 비슷한 유사한 항목들끼리 그룹별로 먼저 나누어서 세팅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하면은 결국은 대행사 마케터를 찾으시는 거죠. 장주현 마케터한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정환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품이 100개라고 해서 100개를 다 광고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사의 대표 상품 한 두세 개 정도 선정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이제 광고를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홍보 문구를 하나 추가할 수 있는데 뭐 현재 이 제품 50% 할인 중 몇 월 며칠까지 뭐 이런 식의 광고를 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대표 상품으로 진행해야 사람들이 이게 인기 상품이구나 하고 들어가서 자사몰에서도 그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00개의 상품을 다 광고를 진행하시기보다는 대표 상품만 두세 개 정도 뽑아서 광고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많이 등록해서 걸려서 팔리면 당연히 땡큐죠. 근데 대신에 그 많이 등록한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입찰가들을 올리기 시작을 하면 그만큼 많은 돈이 빠져나가겠죠. 많은 광고비가 소진이 되는 만큼 전환이 따라와 준다면은 모든 광고가 당연히 똑같죠. 또 작은 금액으로 광고를 시작을 해서 그 전환이 많이 따라와 준다면 광고 금액은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은 많이 등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주력 상품들, 대표 상품들부터 하나씩 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쿠팡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필름 SD님께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상품 100개를 등록해서 우리가 100만 원의 광고를 진행한다고 해요. 그러면 제품 하나당 얼마의 광고비가 할당되죠? 10,000원씩이죠. 네, 하나당 10,000원씩이죠. 네. 근데 만약에 제품을 50개만 해서 100만 원 이렇게 집행한다고 하면 하나당
2만 원씩이죠? 네, 2만 원이죠. 왜 산수를 시키세요 갑자기? 네. 수학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당 10,000원의 광고를 소진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3페이지 노출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2만 원으로 올리면 1페이지 하위권 노출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같으면은 3페이지 정도의 상품 100개를 노출하시겠어요? 아니면은 50개의 제품을 1페이지 하위권에 노출하시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전략적으로 상품 개수라든지 어떤 상품 하나당 비용을 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그런 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진짜 한 페이지를 내 상품으로 다 채워버린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대출 관련 업종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기도 해요. 파워링크의 대출 검색했을 때 한 업체에서 키워드 여러 개 막 바꿔가면서 세팅해가지고 1, 2, 3, 4, 5위를 다 먹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노출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략이 필요하시거나 조언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양옆에 연락처럼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홍보를 너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쿠팡 이야기를 하셔요. 네, 네, 네. 쿠팡 대비 스마트스토어 광고 성적이 너무 낮다라고 하시는데 자 그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오픈마켓으로 가셔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떤 상품이든지. 맞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상품을 사거나 할 때 쿠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이랑 단순하게 비교를 하자면 배송에 대한 이슈죠. 쿠팡 같은 경우에 뭐 로켓 배송이라든지 로켓 와우 이런 게 당일 아침 또 새벽에 주문하면은 그 당일에 받아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늦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도 요즘에 당일 발송 이런 것도 좀 많이 상품이 맞아요. 나오고 있어요. 당일 출발 이런 것도. 그런데 배송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것도 좀 있죠. 사용자층이 어디를 더 많이 사용하냐.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광고 성적이 낮은 게 당연히 동일 상품을 동일 페이지, 동일 상세 페이지로 광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또 수수료율이 다르죠. 두 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생각해가지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전략적으로 우리는 뭐 쿠팡이나 위메프 이런 다른 업체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마진율은 많이 안 남지만 훨씬 판매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데에만 넣어서 판매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는 좀 자사몰이라든지 우리들만의 것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 하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지금 당장은 쿠팡 대비해서 스마트 스토어가 판매량이 저조하더라도 둘 다 좀 이렇게 푸시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자사 KPI나 어떤 장기적으로 볼 건지 단기적인 매출이 중요한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고 쇼핑 검색, 네이버 쇼핑 검색 이야기를 저희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쇼핑 검색을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저희들도 품질 지수라는 게 또 있잖아요. 품질 지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죠. 맞아요. 품질 지수가 한 칸 높아질 때마다 똑같이 상위 노출을 하더라도 키워드 검색 광고랑 같습니다. 상위 노출을 하더라도 입찰 가격이 달라져요. 그렇게 해서 아까 저희가 확장한 제외 키워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외 키워드들을 제거하면서 정말 많이 클릭되고 많이 노출되면서 많이 클릭까지 따라오는 클릭률도 높고 그리고 내 제품하고 정말 맞는 키워드로 검색이 된다면 품질 지수는 올라가거든요. 이만큼 정확한 품질의 검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품질 지수가 정해지는 건데 그 품질 지수를 올리는 작업만 완성이 된다면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환이 많이 발생한 키워드만 따로 빼놓은 상태로 이게 이 키워드에만 노출이 되도록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이루어진다면 검색 광고만으로도 큰 로아스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품질 지수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그냥 효율 지수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품질 지수가 5점이야. 그러면은
클릭당 단가가 500원인데도 1위 노출이 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품질지수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품질지수가 2점 이내, 이 경우에는 CPC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1,500원을 써야 1위 노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좀 이해가 잘 가실 것 같아서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는데, 우리 품질지수 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광고 비용으로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품질지수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품질지수를 결정하는 그 어떤 기준에는 아까 성준 마케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율, 그리고 클릭률, 그리고 이 제품 광고와 우리 자사몰의 핏이 잘 맞는지, 상품 연관도, 이런 것 등등이 있어요. 이걸 확실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이런 것 등등이 있고, 이 품질 지수가 이걸 다 맞췄는데도 우리는 클릭률도 높고 상품 연관도도 맞는 것 같은데 품질 지수가 되게 낮아요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홍보해도 될까요? 여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성과 조회해보고 네, 자세하게 대시보드를 뜯어봐서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도 제가 강조했는데 카테고리가 잘못 들어가 있으면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정을 하더라도 노출이 잘 안 될 거예요. 그 품질 지수도 바닥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 확인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대행사에 맡기시면은 스마트 스토어 센터도 관리 권한을 주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맞아요. 저희한테 맡기시면은 카테고리도 수정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이거는 학교잖아요. 저희 마케팅 학교잖아요. 네, 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데 왜 자꾸 뭔가를 숨기고서 막 전화하면 알려줄게요 이러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아니요, 그거 기분 탓이고요. 불쾌합니다. 네. 지금. 제가 네. 좀 자세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무래도 어떤 자사몰이라든지 광고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성과를 봐야 제가 알려드릴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싶은 마음에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 어떻게 세팅을 해놓으셨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더 드릴 말씀이 더 많은 거는 많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뭐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문의를 달라고 저희가 이런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쇼검 이야기 또 할 게 어떤 게 있죠? 제가 최근에 질문 받은 건데요. 광고주님한테 질문을 받은 건데, 쇼핑 검색 광고? 그거 진행하면 뭐가 달라요? 광고 전이랑 뭐가 달라요? 라고 문의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어쨌든 스마트 스토어 상품을 등록해 놓으면 쇼핑 검색을 했을 때 이제 제품이 노출이 되긴 해요. 그래서 어차피 노출되는데 광고를 왜 해야 하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성준 마케터님이 한번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광고를 왜 해야 되냐고요? 쇼검을? 네. 그냥 자연으로 노출이 될 수 있는데 네. 자연으로 노출이 되는 게 힘드니까 광고를 하는 거죠. 힘들기도 하고, 쇼핑 검색 광고, 그러니까 쇼핑 검색단에 여러분들 업종 카테고리를 검색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김치를 팔고 있어. 김치를 검색하면 엄청 많은 상품들이 나올 거예요. 아마 페이지도 거의 10페이지, 20페이지까지 넘어갈 건데, 쇼핑 검색 광고를 따로 안 하면은 트래픽 발생률에 따라 다르지만 저 뒤에 노출돼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구매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 제품이 좀 그래도 앞쪽에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서 쇼핑 검색 광고를 하는 거고요. 아마 쇼핑 검색단에 보시면은 1, 2위 는 광고라고 옆에 이렇게 네모하고 뜰 거예요. 그래서 1, 2위 노출하려면 무조건 광고를 진행하셔야 되고, 그 아래 키워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3, 4, 5위는 또 자연 노출되는 상품, 그리고 또 6, 7위 또 광고 상품, 약간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연 노출되는 것보다는 광고를 진행했을 때 좀 더 트래픽도 많이 발생하고 우리 홈페이지 자체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도 높아지고 사람들한테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그 브랜딩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쇼검 이렇게 해서 광고단으로 해가지고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페이지를 눌렀을 때 사고 싶어 하는 거를 그 상세 페이지나 뭐 당연히 이런 건 중요하겠지만 저는 리뷰 그리고 구매 건수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1등에 노출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도 구매하지 않은 상품이다? 과연 그게 구매할 만한 매력적인 상품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답은 나오게 되죠. 상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걸 그냥 단순히 나 1위에 노출했고 내 거 많이 돈 쓰고 있는데 왜 전환 발생 안 해? 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왜 전환이 발생하지 않나. 네. 이거 답이 앞에 말씀해 주셨네요. 네. 나 계속 광고비 클릭당 단가 막 3, 4천 원 쓰면서 메인 키워드 1위 노출시키고 있어. 그래서 클릭도 발생하고 있어. 근데 왜 아무도 안 사죠? 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상세 페이지 그리고 카테고리 확인해 보시고 맞아요. 그 세 번째 중요한 게 이거예요. 리뷰나 구매 건수인데 여러분들 맛집 찾을 때 리뷰 수 보지 않으세요? 같은 조건이면 여기는 리뷰 수가 2개예요. 근데 여긴 리뷰 수가 1000몇 개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가 더 맛집이라고 판단할 것 같으세요? 많은 데가 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쇼핑 검색 특정 키워드 검색했을 때 엄청 많은 업체들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제품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리뷰 수, 저장 수, 그냥 찜수 그리고 구매 건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없으면은 뭐 김치 제품 검색했는데 여기 1위 노출되네? 근데 구매 수가 0이네? 리뷰도 없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저는 마케터라서 그럴진 모르겠는데 얘네 그냥 광고 통해서 1위 노출하고 있구나. 안 팔리니까 광고하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그거와는 다르게 리뷰 수도 500건이 있고 구매 건수도 꽤 있어. 근데 1위 노출되고 있네? 그럼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여기가 좀 잘 팔리고 인기 있는 제품이라서 1위 노출되나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인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리뷰나 찜수, 구매 건수도 중요하다. 그래서 당장 내가 1위 노출을 시키고 싶어도 바로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구매 수가 쌓인 다음에 그때부터 광고비를 적극적으로 태우실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또 되게 웃긴 거 하나 있어요. 그 리뷰, 그러니까 구매 건수 그리고 찜수 그것도 세팅이에요. 결국은 맞죠, 그거 맞죠. 확장 소재로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해놓으시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맞아요. 소재를 올리신 다음에 그 소재 상세 보기를 누르시면은 그 소재에서 또 확장 소재, 그 키워드 검색 광고에서 확장 소재에 등록하는 것처럼 확장 소재를 등록하는 탭이 또 있어요. 거기에서 리뷰나 구매 건수 같은 거를 노출을 하도록 등록을 하셔야 그게 나옵니다. 그거를 안 한 다음에 왜 내 거는 안 나오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쇼검이 그냥 단순히 세팅만 올리기만 해놓고서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주 기초적인 건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얹혀서 말씀드리면 우리 제품이 아직 찜수, 리뷰수, 구매수가 없어. 우리 신제품이야. 그런 분들은 광고를 상위 노출시키더라도 이 확장 소재 세팅단 들어가서 저 정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꺼두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이런 찜수, 리뷰수, 구매수가 많다라고 하시면은 전략적으로 이거를 온 시켜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자사몰하고 스마트 스토어 둘 다 운영하시는 분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스마트 스토어로 하는 게 광고 효율, 쇼검 스마트 스토어로 해야 되는 이유? 저는 이거에서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리뷰가 안 나와요.
안 떠요. 리뷰가 자사몰로 랜딩을 하시면은. 저도 자사몰 랜딩 걸어가지고 쇼감을 진행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자사몰도 잘 팔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잘 팔리던 곳이었는데 자사몰로 랜딩을 걸려고 하시는 이유는 당연하죠. 그 수수료 때문이시죠,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자사몰 랜딩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쇼감 진행하면은 어쨌든 쇼핑 검색이라는 것도 네이버라는 매체의 광고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한테 좀 더 이점이 있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중에 하나는 노출되는 것만 딱 봤을 때는 리뷰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점, 자사몰 랜딩을 걸었을 때는. 저는 일단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희가 지금까지 좀 전까지 말씀드렸던 상품을 상위 노출을 시켜도 리뷰나 구매 건수, 거기다 찜수가 없으면 매력적인 상품으로 노출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이어지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해서 쇼핑 검색 광고를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거는 그냥 강현우 님이 네이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 네이버야. 근데 다른 업체 통해서 만든 자사몰로 광고를 하는 애들이 있고, 우리 회사 통해서 만든 홈페이지로 광고를 하는 애들이 있어. 심지어 스마트 스토어 통해서 광고하는 애들은 일부 수수료가 우리한테 떨어져. 그러면 어디를 더 많이 노출시켜 주시겠어요? 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그러더라, 경험상 보통 그러더라,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건 리뷰 안 따라오는 거 저게 생각보다 커요. 동일한 제품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자사몰에서 똑같은 제품,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랑 둘 다 올려놓은 똑같은 제품을 쇼감에다가 두 개를 랜딩을 걸어본 적이 있어요. 노출되는 건 당연히 똑같이 뜨는데 리뷰 안 따라오는 거에 따라서 구매력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거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저도 항상 리뷰로 이야기를 드려요. 이거는. 그리고 이 리뷰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진행했던 광고주님 중에 자사몰로 쇼핑 검색 광고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자사몰상 상품 리뷰 수가 500건이 넘었는데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등록된 상품에는 리뷰 수가 5건으로 잡히더라고요. 네, 약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은 리뷰 수가 500건인데 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하니까 리뷰 수 5건으로밖에 안 잡히는 거예요?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네이버 측에서도 딱히 뭔가 해답을 제시하지도 않고 그냥 저희 AI상 잡힌 리뷰 수가 5개예요. 그냥 이 정도 답변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불이익이 조금 있을 수 있다. 불이익 아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그것도 있죠. 네이버를 로그인한 상태에서 쇼핑 검색에서 한 상품을 해서 랜딩이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갔을 때 구매를 하는 거는 바로 그쪽에서 구매가 가능하죠. 근데 자사몰로 들어가 버리면, 자사몰에 요즘엔 네이버페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연동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연동이 안 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사몰에서 회원가입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랜딩이 된 다음에 구매를 하면 네이버에 이미 등록이 돼 있는 나의 정보를 읽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주소까지도 다 한 번에 세팅돼서 그냥 구매하기만 눌러버리면 카드 연동까지 끝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자사몰로 넘어갔을 때 그런 과정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 귀찮죠, 솔직히. 그렇죠. 네, 그게 크죠. 아무래도 효율에 대한 거는 보여지는 거는 리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자사몰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과정들, 저는 그거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네이버만 하면은 모르겠는데 뭐 메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광고라든지 구글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는 웬만하면 자사몰 이용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자사몰 회원가입을 통해서 쌓이는 고객 DB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추후 마케팅 및 리타게팅 진행 관련해서 이제 많은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사몰을 이용하셔라.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가 좀 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단에서는 효율이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같이 운영하시되 좀 자사몰 위주로 웬만하면 랜딩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커머스 하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저희 뭐 쇼검 주제기는 하지만 자사몰만 운영하시겠다고 고집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전 스마트 스토어 안 하고 자사몰만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저희도 제한 방식이 달라져요. 네.
네, 쇼검 맞아요. 말고 그냥 차라리 메타를 하세요. 픽셀 설치를 하셔가지고 메타에서 추적을 걸으라. 왜냐면은 이게 좀 갑자기 또 다른 데로 넘어가는데 제가 저희 팀장님 닮았나 봐요. 자꾸 딴 말로 넘어가는데 그냥 그거죠. 쇼핑 검색을 진행하시는 거는 당연히 키워드를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거지만 어쨌든 상품의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상품의 이미지를 조금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DA가 되는 거잖아요. 디스플레이 애드가 되는데 디스플레이 애드 쪽으로 가다 보면은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GFA보다 메타가 좀 더 싸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픽셀까지 설치가 되네? 그럼 땡큐죠, 자사몰이면. 그래서 커머스 진행하시는데 자사몰 랜딩만 걸고 싶다, 쇼검은 하고 싶은데 자사몰 랜딩만 걸고 싶다 라고 하실 거면은 근데 효율 안 나와가지고 어떡하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차라리 메타 가시라고 할 것 같습니다. 메타에서 좀 더 내 상품에 대해서 단독 노출을 하면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배너 형태로 해가지고 내 상품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고 그거를 내 자사몰로 사람들을 유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데이터까지 쌓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리타겟이나 그런 맞아요. 것도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스마트 스토어 픽셀 삽입이 안 됩니다. 네. 네이버가 막았어요. 픽셀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렇죠. 좀 우회해서 하는 방법은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뭐 픽셀 설치를 뭐 개발하신 분들도 있대요. 그 스마트 스토어에 픽셀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거를 배포하는 것도 광고만 보시다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에도 픽셀 설치 가능합니다. 이런 광고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쪽을 알아보셔가지고 설치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기는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 설치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뭐 그런 것도 알아보시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픽셀이 되지 않을 땐 UTM 코드를 심어가지고 엔티 파라미터, 엔티 파라미터를 통해 가지고 추적을 하는 방법도 있죠. 네, 이런 방법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에도 픽셀 삽입 가능하게끔 프로그램 툴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검색만 해보시면 나와요 요즘에. 네, 구글에 저도 네.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그래서 맞아요. 검색만 해보면 구글에서 검색해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네. 근데 뭐 비용적인 거는 그쪽에서 제시하는 비용이니까 개발하신 분의 비용일 테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벌써 40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딱 하나만 받아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근데 엔티 파라미터 해가지고 진행하시는 쇼검 UTM 코드 저것도 달 수 있어요. 우회해서 달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에서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아니고 여기 연락을 주시거나 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쇼검 스스로 랜딩하시면은 스마트 스토어로 랜딩하시면은 전환 추적 알아서 잘 되는데 그렇죠. 자사몰의 경우는 자사몰의 경우일 때 이야기인데 자사몰은 심으시면 되고 스마트 스토어인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 쇼검으로 스마트 스토어 랜딩해서 진행을 하실 거면 추적은 다 되죠. 기본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실 게 아니고 메타에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메타로 스마트 스토어 랜딩을 건다고 했을 때는 픽셀 설치가 안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이 정도에서 자세한 게 궁금하시면 저희 장주현 마케터한테 연락하시면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주시고요. 하시니까 그러면 저희 그 쇼검에서 질문 안 들어올 수도 있어서 쇼검에서 저희가 혹시 빼먹은 게 혹시 있을까요? 쇼검은 제가 운영해본 쇼검은 정말 손이 많이 가요. 생각보다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게 쇼검인데 그 쇼검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광고주분들이 쇼검 그냥 제가 최근에는 그런 거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신상품이 1, 2주마다 계속 출시가 되니 1주마다 출시가 되니까 출시될 때마다 모든 상품을 다 올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쇼검에 올라가 있는 상품 한 6, 70개가 돼요.
근데 일주에 올라올 때마다 2-3개씩으로 올려달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이것도 계속 올리고 하면 그럼 정리는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달라는 이유는 그냥 단 하나예요. 그냥 광고니까. 근데 신상 나온 거 광고 해달라 그냥 이거거든요. 근데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만 내 상품을 등록하고 만약에 광고비를 많이 태우실 거라면 모든 상품 다 관리해달라고 하면은 한 상품에 딱 그 들어가는 많은 돈들 해가지고 여러 상품 하면은 됩니다. 근데 그쵸. 그렇게 했을 때 효율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항상 그걸 생각을 해보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좀 한정돼 있다라고 하시면은 자사 제품들을 다 등록해서 진행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다 등록을 해놓더라도 그 중에서 효율이 잘 나오는 소재만 최대 5개 정도 뽑아서 대표 상품들만 이제 광고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물론 예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통상 5개 정도. 제가 마케팅을 하면서 요즘에 계속 느끼는 건데 광고비를 많이 쓴다고 효율이 잘 따라와 준다면 광고비를 내가 진짜 엄청 투자를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나한테는 효율이 많이 오겠지라는 생각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성공하지 못하는 온라인 마케팅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광고비를 적게 쓰더라도 거기에서 효율을 내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나는 효율을 보지 않고 브랜딩을 하고 유입을 늘리겠다 라고 해가지고 아까 저희가 말했던 커머스 상품 중에 리뷰가 하나도 없는 상품, 구매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들, 그 상품들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쇼검에 1등으로 올린다, 이거는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맞아요. 그 상품 하나를 전환이 발생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부분이 좀 그런 거였었던 것 같아요. 내 상품 1등 올라가 있는데 나 광고비 이만큼 쓰는데 왜 이렇게 효율이 안 따라와요? 라고 문의드리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찾자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바꿔나가고 하나씩 고쳐나가는 게 저희와 광고주의 소통인 건데 맞죠. 이제 단순히 당연히 광고비를 많이 쓰시면 그게 아깝다고 느껴지실 수는 있죠. 하지만 100% 성공이 보장된다라고 생각하고 광고비를 집행하시면 모두가 다 사업을 하고 모두가 다 성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게 나오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광고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그거를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는 마케터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니까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주는 마케터가 여기 장주현 마케터니까 내일 한번 전화를 한번 해주시면은 방금 클로징 네. 멘트셨는데 저희 혹시 지금 8분 들어와 계신데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으면 딱 하나만 질문 마지막으로 받고 저희 20분에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맞추려고 했는데 20분, 4분 더 연장이 4분만 되나요? 더 합시다. 네. 4분 동안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번 떠들어 볼게요. 우리 이커머스 상품인데 파워링크랑 쇼검 중에 어떤 게 더 효율이 잘 나오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광고주님들이 되게 많아요. 파워링크랑 쇼검 중에 어떤 걸 진행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쇼검이 훨씬 효율이 잘 나옵니다. 제 경험상 파워링크는 뭔가 그러니까 이커머스 업종이야. 우리가 김치를 살려고 해. 그 김치를 검색했을 때 아마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처음에 쇼핑 검색 등록된 그 제품들이 6개 정도 이미지랑 같이 뜰 거예요. 그 중에 아마 광고 1, 2위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 상단에 제일 먼저 뜰 거고 한 5-6개 정도 뜰 건데 여기서 구매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가장 효율이 좋고 그 아래에 파워링크가 나오는데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사실 제품 구매보다는 어떤 비교하고 싶을 때 여기서 김치 파네? 여기서도 파네? 막 하나하나 눌러보고 하는 경우가 되게 커요. 그래서 클릭당 파워링크가 이제 CPC 형태로 금액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클릭은 많은데
실질적인 구매 전환은 쇼핑 검색보다는 많이 낮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쇼검을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 지내오고 있는 광고주분들도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는 파워링크보다는 쇼검이 훨씬 효율이 잘 나오고 대부분의 전환도 쇼검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둘 중에는 쇼검을 선택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행하시는 업종에 맞는 매체를 선정해 드리는 것도 저희들이 하는 일이니까 네. 그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해보시면은 더 효율적인 매체에서 한정된 광고비로 그리고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좋은 효율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라이브 진행하면서 말씀드린 게 꼭 정답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경험상 그리고 다른 분들 레퍼런스상 그렇다라는 거라서 이게 실질적으로 업종이라든지 브랜딩 정도 그리고 사람들 어떤 구매 퍼널 정도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브랜드에 맞는 진짜 제대로 된 전략을 짜고 싶다. 어떤 매체를 통해 진행을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연락 주세요. 네. 마케팅에 정답이 있다면 여기로 연락 주세요. 네, 네. 저희도 알고 싶습니다. 네. 정답이 있다면 저희도 모든 광고주분들의 성공을 안겨드리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케팅에 정답이 있다면 저희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답에 가깝게 한번 저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시죠. 네, 지금까지 너무 라이브 더워요, 저는 지금. 들어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요. 날도 더운데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마무리시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